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네, 오늘은 헤어질 때 가장 매력 없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연애 그리고 이별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정말 이 이별에도 다양한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모두 각자 이별의 상황과 원인은 다르겠지만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왜 헤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왜 헤어질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성적인 판단이 서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지금의 내 위치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면 냉정하게 이별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내기도 합니다. 이어서 앞선 예시와는 다르게 정말 헤어질 때까지도 매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왜 차였는지도 몰라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흔히들 어떤 상황이 가장 많냐면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그냥 지쳐서, 또는 마음이 식어서, 또는 그냥 권태기여서,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딱 들었을 때도 무언가 특별하게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사람의 마음을 돌려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다, 더 노력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려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대체 우리가 왜 헤어져야 되냐, 난 아직도 너를 좋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좀 알려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환승 이별이거나 아니면 연락하는 사람이 생겼다든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연애를 하면서 이 상대에게 큰 공감을 얻지 못했거나 정서적인 교감이 전혀 나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별을 고하는 건데 헤어질 때까지 계속 눈치 없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알려달라, 이렇게 왜 헤어지는지도 모르는 이것 때문에 또 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의 속을 잘 모르겠다면 그냥 이 상황이 흘러가게끔 지켜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이유였는지 수면 위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사례로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 전남친이 새로운 여친이 생겼다는데 언제부터 만난 건지 모르겠다, 매우 궁금하다, 어쩌면 나를 만날 때부터 만난 게 아닌가 의심이 돼서 좀 물어보고 따져야 되나 고민이 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매력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만난 거면 뭐 내가 어쩔 건가요, 사실. 환승이라고 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내가 그걸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환승이었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같은 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만나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한마디 전해줬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만나는 사람과 잘 안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크죠. 사실 그 사람이 환승을 한 이유도 타고난 바람둥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만날 때 내가 더 잘했으면 그 사람도 환승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구차하게 굴지 마시고 내가 만날 때 어떤 부분에서 눈치가 없었는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잘 몰랐었는지, 어떤 부분에 관심을 많이 안 줬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거나 그때 돼서 상대가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연락을 해보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헤어질 때 정말 매력 없는 사람의 특징은 지금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내가 이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이 판단이 안 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실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보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재회를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보통 사지가 멀쩡하고 외적으로 엄청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한쪽에서 먼저 호감을 내비치는 순간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나면서 내가 이성적인 매력이 없어서든 아니면 어떤 조건이 굉장히 부족해서든 결국 이런 부분들을 상대방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생겼던 호감과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면서 이별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내 모습,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환경에서 내가 이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이 내 모습이나 나의 환경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내가 깨달았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대방 입장에서 나라는 사람을 다 간파했기 때문에 너가 나를 꼬신다고? 상대방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 달라질 수 있는 게 없겠죠. 상대방은 역시나 하면서 본인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이별을 고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그냥 이 사람에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지금 내 모습이 별로여서 누구를 만나도 힘들 것 같은 건지, 전자라면 방법이 없겠지만 후자라면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영상에서부터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사실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의 문제들은 충분히 소통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고 표현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면, 또 이 과정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누구나 충분히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여자친구 희덩이와 다시 만난 지 2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풀지 못한 문제가 단 하나도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순간만을 즐기기 위한 연애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훗날의 미래도 생각을 하면서 이 행복을 유지하고 싶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안 될 때라는 걸 스스로 최대한 빠르게 인정하시는 게, 인정을 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뭐부터 해볼 수 있는지, 뭐부터 바꿔볼 수 있는지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